자,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장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팀 매경 요거 할 거고, 이미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봤지만 1학년은 처음이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면, 우선 50문항이고 1시간 동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거 잘 보여? 네. 화면 두 쪽 다? 네. 안 보이면 여기 와서 봐도 돼. 이거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장소가 그때 2학년들은 기억나겠지만 서울 가서 봐야 돼. 좀 안 좋은 게 그거고, 근데 이게 좀 지방에 있는 애들은 더 힘들어. 그래서 막 뭐 어디 전남, 경남 이런 데 있는 애들 좀 힘들고, 하여튼 그렇지. 그래서 좋고, 요번에 같이 하는 애들은 팀 매경 이거 2만원 응시료가 원래 발생하는데 거기서 지원해준다. 그래서 되고, 오지선다형이고 즉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찍기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경제에서 25문항, 금융에서 25문항에서 총 100점이다. 근데 이게 팀 매경 테스트가 11월 달에 시험을 보면 평균 점수가, 전국에 있는 학교 평균 점수가 40점이야. 60점 받으면 잘한 거야 진짜. 왜냐면 전체가 40점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학교가 55개교 중에 우리 학교 19위였어. 그냥 높은 거지. 근데 내가 저번에 2학년들한테 이야기했기도 한데, 우리 학교가 이래 등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가르친다는 것보다 내가 신경을 쓰니까. 왜냐면 다른 학교는 이거 책 던져주고 얘들아 그냥 시험 봐, 이게 끝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한번 듣고 나면 좀 그래도 이해가 나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작년에 하나 놓친 게 뭐냐면, 방학 때 걔들이 약간 특강식으로 단어 위주로 뭔가 이래 강의를 했어. 그걸 내가 놓쳤는데 올해는 그게 있으면 꼭 좀 신청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그러고, 자, 팀 매경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중2부터 고3까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이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과 경제가 각각 25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2학년들은 좀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금융 일반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1학년이 올해 조금 걱정이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것만큼 같이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단원 금융이고, 내가 요번에는 말을 막 길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좀 짧게 외워야 되는 중심으로 할게.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금융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금융은 간단하게 돈을 중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가면 우리가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대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융은 돈을 이렇게 중개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다시 이거를 풀어도 주고 받아도 주고 이런 게 하는 거죠. 이해되나 요거? 네. 그래서 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은 적으면 요거 은행입니다. 요건 적어주세요. 은행 돈 중개. 밑줄 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히 1학년 때문에 설명하면, 은행이 처음 시작한 거는 어떤 항구에 있었는데, 그 항구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미리 맡아줬다가 그 배어부가 돌아오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러는 걸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점 발달해서 은행이 돼버렸던 거야. 그래서 금융은 돈을 중개해 주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묻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물을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이 없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직접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은행을 못 사용하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면 돈 빌려줄 친구를 구해야 되죠. 가끔 뭐 오빠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뭐 그런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남는 사람을 찾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막상 친구 보고 돈 빌려달라 해도 잘 빌려주지도 않고, 그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럼 친구도 있고, 만약에 가족도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치?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금융시장이 있다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돈을 빌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무증서, 즉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대신 원금과 이자를 받죠. 다 쳤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 너희 적금 해봤어? 저축 안 해봤어? 근데 적금이 어떤 건지는 알지? 자, 저축을 하러 가면 저축을 했어. 그럼 은행에서 뭘 줘? 이자를 줍니다. 그치? 엄마 아빠들 왜 적금 넣으면 이자 주잖아. 은행에 이자를 받잖아. 왜 이자를 은행에서 주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바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은행에다 돈을 맡겼지 돈을 빌려주진 않았는데요. 선생님 치지만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좀 이해돼? 2학년도 약간 살짝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도 그냥 다시 한번 이해해줘. 알겠지? 그래서 은행이 여러분 부모님 돈을 받아다가 그거를 딴 사람한테 빌려줘요. 이거 좀 이해돼? 그래, 혹시나 1학년 좀 부족하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은행이 고맙다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 계속 했던 내용이 나와.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빌려주는 사람을 대부자랍니다. 그래서 대부업자 그러면 주로 깡패가 많이 생각나죠. 대부업 한다 그러면 깡패들이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막 엄청 이자 많이 내라 그러고 그런 일이 있죠. 우선 밑줄 좀 치고 설명할게요. 자, 한번 설명 좀 해봐도 되지?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라고 해.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으면 차입자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대부자입니다. 그래서 대부업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대부가 빌려준 사람이고, 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기간이 만기인데, 이거야 만약에 쌤이 주영이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그럼 2년 안에 갚아. 그러면 만기는 몇 년이야? 2년. 2년, 그게 만기야. 이해돼? 그리고 내가 2억을 주고 나서 이자를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자는 얼마인 거지? 1,000만 원. 그러면 1억 빌려주고 1,000만 원 이자 달라 그러면 나는 이자율이 얼마일까 이거? 10%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1억 빌려주고 이자 1,000만 원 받으면 이자가 10%인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받아도 10%. 그래서 이자율인데 요게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가볼게. 자, 왜 이자를 주냐면 만약에 쌤이 지금 1억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겠지? 근데 이걸 주영이한테 빌려줌으로써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 1억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만큼 시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고, 또 주영이가 이 돈을 1억 갖고 나를 수도 있잖아. 선생님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채무불이행, 즉 돈을 안 갚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이자를 받는 겁니다. 요 시간 가치와 위험에.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왜 은행이 필요하냐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공급하는 사람을 서로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소요하는 비용이 거래 비용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쌤 만약에 은행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럼 내가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막 신문에도 내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겠지.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은행이 없음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거래 비용입니다. 즉 돈이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 찾기 위한 비용. 요거 이해돼? 1학년들은 지금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봐야 돼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은행이 있음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해주고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은행에 가면 되죠. 돈 막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알겠죠? 좀 이해돼? 난 쟤들은 지금 걱정이 안 됐는데 너희가 걱정돼서 그래. 좀 이해되나? 좀 약간 낯설지 근데 그치? 얘들은 금융 일반 안 배웠거든.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도 한번 봐주고, 요거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줘. 알겠지? 2학년은 풀었지? 네. 너희는 조금 쉬고, 자, 한 1분 주겠습니다. 한 3분 줄게. 너 여기까지 풀었는데? 아, 풀었어? 그래. 너는 그 시험 정말 잘하잖아. 그래. 그럼 좋아. 오히려 좋아. 그렇으면 아니 물론 작년이 좋았는 건 아니지만. 경제는 나 체증도 안 했어. 한 5분 줘야 되겠네. 천천히 풀어봐. 시장 실패까지 풀어. 210. 아니 이거 아니고 그냥 문제 없어. 초반까지는 얘기했거든. 근데 이거 점점점 봐. 파란색만. 맞아요? 봐야지. 틀려도 돼. 방금 배운 걸 방금 푸는 게 얘들아 제일 어려워. 근데 그만큼 복습은 잘 돼. 형이 잘 그래. 그래. 열심히 해봐 진짜. 다음 주가 그거지. 여행인 거지. 자, 푼 거 같으니까 바로 한번 풀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설명까지 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은행이 없더라도 은행은 불편한 기관이라면 이런 건 당연히 틀렸겠죠. 은행은 필요하지. 그리고 차입자와 대부자가 연결해줘서 거래 비용을 줄여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은 이건 내용이 없었지만 도박판이야. 이런 거는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로 주식을 도박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문제인 거야. 막 하루에 샀다 팔았다 이런데 주식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은행이 없다면 큰 거래를 하는데 당연히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막 10억, 100억 빌릴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은행이 없다면 그런 돈을 빌리는 게 어렵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고. 마지막에 요거는
주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유리해져서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250만 원 했습니다. 한 주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가 떨어진 거야? 한 250만 원 떨어진 거지. 근데 그건 가짜야. 삼성전자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때 만약 250만 원을 갖고 있었잖아 얘들아. 지금 삼성전자 한 주는 500만 원이야.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250만 원짜리 주식을 잘랐어. 내가 만약에 250만 원짜리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었잖아. 그럼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몇 주 갖고 있냐면 60주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60개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한 240만 원을 치면 그래서 하나당 4만 원으로 떨어지게. 그래서 한 주 그때 250만 원 한 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60주를 갖고 있는 거고 지금 4만 원으로 잘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거든. 그때 250만 원 한 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500만 원이 넘는 거지. 한 250만 원 번 거지. 한 주당. 그래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여기 설명을 안 빠뜨렸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왜 그래 주식을 잘랐는지 알아? 한 주에 250만 원이면 너희 같으면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사지.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가격을 작게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줄 수 있거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그렇게 투자하기 좋다는 건 맞는 거고 자 만약에 A는 공기업도 아니고 B는 소득이 없어. 이러면 누가 더 이자가 쌀까? A요. A가 당연히 얘가 이자가 더 쌉니다. 왜냐면 이자가 더 싸죠. 왜냐면 얘가 위험이 더 낮으니까. 근데 얘는 B는 일도 안 해. 그러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얘는 불안하니까 이자를 더 높게 받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의사라든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자도 쌉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돈을 안 갚을 위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한국은행 다니는 애가 있거든. 걔가 서울에 있는 집을 그때 8억 주고 샀어. 근데 걔가 내가 모아놓은 돈이 걔가 한 1억도 안 된 거 알았단 말이야. 근데 걔가 대출을 겁나 땡겼어. 한국은행 다니는 애. 걔가 공기업 다녔거든. 근데 걔가 그렇게 땡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걔들 집 지금 한 17억이래. 한 10억 벌었어 걔 진짜. 근데 걔가 그렇게 대출을 많이 땡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다니잖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 망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걔는 대출을 싸게 해줬어. 그러니까 확실히 공기업이 위험이 작아서 그런 게 이자가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부럽지. 그러니까 너희도 가면 좋을 거야 아마. 자, 물론 정부에서 뽑는 일은 워낙 적습니다. 가면 진짜 최강이죠. 자, 금융시장.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시장을 금융시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요.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보험시장. 이러한 것들이 다 금융시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금융의 느낌을 받아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갔던 데 가면 됩니다. 1학년 어디 갔지? 항공대 말고 딴 데. 아니 강화문에 생명보험교육센터 갔지? 거기 강화문에도 금융기관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넥타이 입고 나온 사람들 금융 사람들 많고. 너희 어디 갔지? 2학년은? 여의도 갔지? 여의도에도 금융인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땅 비싼 데는 금융회사들이 다 있어요. 돈을 잘 버니까. 강화문, 여의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간 겁니다. 내가 보낸 거고. 자, 그래서 모든 거래가 금융이고 여의도 적혀 있지. 거래가 거기도 갖고.
자, 요거 밑줄 쳤으면 이제 설명해 볼게.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 금융시장에는 바로 채무증서나 주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은 내가 주식을 직접 사는 거, 아니면 채권을 직접 사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직접 금융시장입니다. 근데 이럴 생각할 수 없어. 선생님, 채권 사는 거나 주식은 그냥 투자인데 왜 이게 돈의 거래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한번 물어볼게. 1학년도 혹시 채권이 뭔지 알아? 매출 채권? 어? 매출 채권 맞지? 근데 매출 채권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잖아. 그치? 좋았어.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채권이 뭔데? 회사 부채? 회사가 돈 빌려가고 그 집에서 나중에 맞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채권이, 선배가 정확히 설명해 줬는데, 채권 자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근데 네가 말한 그 매출 채권도 맞아.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인데, 일반적인 채권을 생각하면 회사들이 주로 채권을 발행해. 뭐 5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그러면 그걸 일반인들이 사주잖아. 사주면 살 때 뭘 줘야 되겠어? 회사한테 돈을 주지. 그리고 돈을 주면 회사는 그 돈을 받았으니까 채권을 주고 돈을 빌리는 거야, 회사가. 그리고 그 채권을 사준 사람한테 이자를 줘. 왜냐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채권은 돈을 빌려준 거고, 주식은 그 회사의 자본을 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2학년한테 예를 많이 들었는데, 1학년도 그냥 간단히 말게. 너희가 만약에 하이브의 주식을 사주면 너희는 뉴진스의 주인이야. 어떤 거냐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준다는 거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너희가 그 주식만큼 회사의 주인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하이브 주식이 한 주에 1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하이브 주식을 사준다고 너희가 뉴진스 보고 오라고 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그럴까? 너무 적어서. 정답이야. 너무 적어서 그래. 너희가 만약에 한 100주 1000주 갖고 오잖아. 그럼 너희가 방치역. 너희가 방치역. 뉴진스 오라면 와야 돼 진짜. 그러면 너희가 진짜 막 하이브 주식 10,000주 갖고 있잖아. 그럼 너희가 이미 나랑 겸상도 안 할 거야. 왜냐면 너희가 겁나 부자거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자, 채권은 이거는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언젠가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채권을 주면 회사가 그 채권이 만기되면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왜? 주인인데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내 하나만 더 이야기해줄게. 너희 배달의 민족 알지? 배달의 민족이 어디 거게? 용감한 여자들. 용감한 형제들 거잖아. 너 그거 알아? 요교랑 배달의 민족은 같은 집일까 다른 집일까? 같은 집. 같은 집이야. 다른 집이 아니야 걔들이. 뭐냐면 배달의 민족 만든 사람은 최근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믹스커피 사업을 해. 좀 특이하지? 약간 믹스커피인데 고급 믹스커피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요기요가 있고 배달의 민족인데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의 지분을 다 사버렸어. 그래서 사실상 같은 회사야. 요기요랑 배달의 민족. 근데 다 사버린 거야.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자, 그럼 쌤 뭐 다 직접 금융시장이지 간접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간접은 얘만 끼면 됩니다, 여러분. 은행. 말을 또 짧게 하고 싶지만 너무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너희가 또 그렇지 않아? 너무 또 잠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해해주고. 자, 요거 간단히 또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여러분 부모님이 은행에 돈을 넣잖아. 적금을 하잖아. 그 적금한 돈을 은행은 가만히 도 아니면 남에게 빌려줘. 빌려줘. 남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이 겁나 진짜 이게 대박인 게 자기 돈으로 사업 안 해. 남 돈으로 빌려주는 거야 이게 대부분. 물론 자기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는 시작하겠지. 시작을 할 때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갖고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만 대출해 줄까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대출해 줄까? 일반인도 대출해 주고. 대출을 해주면 이 대출해 준 사람은 돈을 빌려서 나중에 돈을 갖고 이자를 은행한테 주죠. 그럼 은행은 이 이자를 가지고 일부분을
여러분 부모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진짜 돈 노름이에요, 돈 노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최근에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 최근에 좀 부실한 게 있어.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이 안 좋거든. 근데 부동산이 안 좋은데 왜 은행이 안 좋을까? 부동산이 지금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돼. 워낙 비싸가지고. 근데 은행이 그걸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제 내가 정치가 아니다 얘들아. 팩폭해볼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잖아. 왜냐면 집값을 떨어뜨려서 집값이 폭 나가는 순간 건설사들이 망하거든. 근데 건설사들이 망하는 거랑 은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야. 누군가 위험해지기 시작해. 어? 누가 위험해질까? 은행. 얘가 위험해져. 근데 왜 얘가 위험해질까? 돈을 안 빌려서. 안 빌리는 건 다른 개념. 안 넣어요? 다른 개념. 돈을 안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써서? 얘가 어떻게 해버린 거야? 파산. 정답이야.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었잖아. 근데 은행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겁나 비쌀 때 건설회사한테 대출을 겁나 해줬어. 근데 대부분 건설회사들은 동두천시 저런데 땅을 사잖아. 땅이 싸겠어, 비싸겠어? 싸요. 아니 동두천은 좀 쌀 수 있지만 땅이 그래. 미안 잘못 예를 드는데 땅을 아파트 이런 거 지으려면 땅이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지. 워낙 큰 부지를 사니까 그거를 은행이 다 살 돈이 건설회사가 살 돈이 없어. 건설회사가 어떡하냐면 내가 여기다 아파트 지을 거니까 나 돈 좀 빌려줘 하면서 그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PF라고 해서 그걸로 계약서 사업 계획서를 내. 그럼 은행이 대우건설이네요, 현대건설이네요. 하시면 되죠 하면서 도장 칵 찍고 돈을 빌려줘. 얼마? 한 1,000억. 그럼 그 돈을 빌려다 가지고 건설회사가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근데 건물을 안 짓더라도 땅도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사놓은 땅들이 있어. 근데 그 땅을 빨리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올려서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빌려서 땅을 사는데 최근에 분양이 잘 안 돼. 그러면 건설회사는 뭘 계속 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서 한번 맞춰봐봐. 이자. 정답이야.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만 한 달에 막 몇백억, 몇천억 나가는 거야 건설회사가. 근데 만약에 그 건설회사들이 계속 아파트가 잘 안 팔리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아까 전에 파산하지. 그럼 얘가 파산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돈을 못 받지. 돈을 못 받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망해. 우선은 괜찮지.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돈을 적금해 놓은 사람들이 내 돈 찾으러 왔어요 이런데 줄 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뱅크런이 시작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은행에 달려가야 됩니다. 왜? 빨리 돈 찾아야 되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야 찾으러. 그게 바로 뱅크런. 이해돼? 그래서 은행 어떤 구조인지 좀 이해되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막 집값 무조건 떨어뜨리는데 다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순간에 팍 떨어뜨리고 이러면 경제가 망합니다. 진짜.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은행은 중간에 매개해주기 때문에 은행이 바로 간접금융시장이고, 은행은 높은 금리, 즉 대출해줄 때는 금리 자기는 돈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가면 금리를 어떻게 줘? 조금만 주지. 그래서 너희 그거 알아? 은행이 진짜 고객은 여러분 부모님일까 돈 빌린 사람일까? 돈 빌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보면 주로 예금 창고 있잖아. 적금 드는데 보면 막 사람도 길고 막 번호표도 깁니다. 근데 대출 창고 가잖아. 의자부터 이미 달라. 그래서 은행의 진짜 고객은 대출하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대출을 많이 해라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진짜 걔들한테 고객은 대출을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고. 자, 간접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요쪽까지 하고 좀 한번 끊어야 되겠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은 은행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차이를 했지만 그 다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시장을 유통이라 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 간단히 갈게. 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주식을 하나 샀어. 만약에 대한항공이라 치잖아. 대한항공 주식을 샀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소포가 와. 소포가 와서 이렇게 커다란 책자를 하나 나와. 그럼 그걸 열어보면 뭐냐면 대한항공이 요번에 만약에 새로운 신주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행할 건데 너 살래? 이러면서 와. 근데 왜 나는 그런 우편이 없고 여러분 집에는 그게 안 올까? 나한테 막 대한항공이 새로운 주식 온다고 사라고 막 문서가 왔어. 근데 왜 여러분 집에는 안 오고 나한테 그게 올까? 난 돈이 없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지. 내가 대한항공 주식 갖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한테 네가 주주니까 새로운 주식 발행한테 좀 살래?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거를 보고 살 수도 있고 안 사도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돈을 넣고 사잖아? 그럼 발행시장이야, 유통시장이야? 발행시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발행해서 나중에 그 주식을 내가 발행받았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 그럼 발행시장이야, 유통시장이야? 유통시장. 이해되나? 딱 그 차이입니다. 잠시만. 요 3번까지 하고 딱 끝내자. 알겠지? 자, 간단합니다. 화폐시장은 단기금융시장으로 1년 이내 짧은 거고 자본시장은 1년 이상. 그래서 자본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죠. 그리고 외환시장은 달러랑 우리나라 돈을 교환하는 거, 아니면 뭐 일본 엔화 이런 거 교환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 밑줄 치고 4번은 한번 설명을 해야 되지. 자, 여기 다 썼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4번 갈게. 4번 어떤 거냐면, 내가 최근에 넣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팔았나 안 팔았나 모르겠는데, 내가 최근에 금 시세 ETF를 샀어. 근데 ETF는 내버려두고 어떤 거냐면, 금값이 올라가면 내가 돈을 벌고 금값이 떨어지면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거야. 쌤 너무 도박하는 사람 아닌가 싶지만, 금은 오히려 생각보다, 최근에 여러분 들어본 부모님들이 금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 올랐다고 하지. 근데 금은 올라도 막 이래 오르진 않아. 조금씩 이래 점점점 올라간 거야. 물론 진짜 한 10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쌤 몇 퍼센트도 안 돼. 오히려 나는 1, 2% 떨어졌어. 내가 샀을 대비해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금이라든지 곡물, 구리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뭔가 이런 기초자산을 가지고 가격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파생상품이라 해요. 근데 이게 단 금, 구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거가 끝낼 거다. 금, 구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채권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 가지고 테슬라 이런 거 가지고도 파생상품을 내가 투자한 게 있어.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요런 게 있어. 추가로 말하면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거래될 가격이거나 아니면 일정 이상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뭔가 만든데, 이게 위에 있는 것들보다 위험할까 아니면 덜 위험할까? 덜 위험합니다. 이게 파생상품. 위험도 훨씬 높아요. 특히 일정 이상 나중에 요거 나올 텐데, 하여튼 지금 할 거는 파생금융 상품은 뭔가 기초 자산의 가격을 기반해서 만든 인공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 그냥 뭔가 기초하는 상품이 있어야 거기에서 파생돼서 뭔가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